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 푼 거랑 의견 준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좀 풀어주세요 말씀해 주신 학생들이 있어서 문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의견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의견 읽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나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수능 특강 문제 나왔던 거 좀 풀어주세요 해서 이거 풀어드리고요. 뭐 유튜브라서 조금 편했다, 뭐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고요. 바뀐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문제를 혼자 풀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수업 듣자마자 문제를 탁 풀어내는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원래 공부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왜 안 되지 하면은 다시 개념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돼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사람은 진짜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공부를 못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문제 해설 강의 해주실 수 없나요? 이거 읽어주고 나서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짧아서 좋았답니다. 자, 이번에 한 방법보다는 그냥 쓰는 게 듣기에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있고, 어려워요.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요번 수업 방식이 깔끔하고 좋았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법이 더 좋았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바뀐 방법이 더 좋았다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 적당히 혼합해서 더 적합한 수업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네, 문제 풀어 드릴게요. 질문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찍고 계신가요? 이렇게 있어서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여기 해갖고 선생님 여기 태블릿에다가 이제 쓰면은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보이는 거고, 이제 카메라 전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스위처라고 있는데 이런 거 변환해서 이렇게 누르면 바뀝니다. 뭐 그런 거 있고, 저쪽에 옆에다가는 이렇게 수직으로 촬영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놔갖고,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수직으로 촬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위에 카메라 보이죠? 그렇게 해놔서 선생님이 거기 위에다가 해놓고서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얼굴은 부담스러울 테니까 안 보여주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선생님이 수능 특강 4번 문제 제시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답변을 잘 해주셔서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 중에 26명 맞았습니다. 자, 레일 위에서 공이 움직이는데 얘가 속력이 변하는지 속도가 변하는지 어떤 것이 변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해보는 문제였는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그러면 자, 1번 구간에서 공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라고 했었죠. 여기 1번 구간, 얘 말하는 거겠죠. 자, 처음에 공이 굴러 내려올 때 느렸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공이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럼 속력이 증가하였죠.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자, 2번 구간과 3번 구간에서 공은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랑 여기에서랑,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운동하죠.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운동할 거예요. 그럼 방향 바뀌었구나 알 수 있고요. 속력은 변하나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더 빨라지겠죠. 위로 올라가면서는 더 느려지겠죠. 자, 그러면 속력도 변한다. 그러면 이것도 맞네요. 자, 1과 3에서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단 답은 다릅니다. 그러면 1번 구간에서는 3번 구간에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네, 1번 구간이 더 가속도가 작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데, 물체를 가만히 냅두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점점 빨라지겠죠.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옆에다가 붙여볼게요.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걸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력이 얼만큼 변했냐면요, 처음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까지 이만큼 변했어요. 맞아요? 자,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까지 이만큼 변했어요. 자, 그럼 속도의 변화량 나누기 걸린 시간 하면 그게 가속도였죠.
그러면 지금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가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속도에 화살표를 그려놓고서 그거를 겹쳐서 보면 그게 가속도다. 그럼 요거,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바뀐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속도는 이만큼, 방향도 요 화살표 방향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거를 한번 볼게요. 3번은 처음에는 3번 구간에서 처음에는 위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럼 이거 가속도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데다 붙여놓고서 이렇게 붙여놓고서 해보니까 가속도 방향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가속도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오른쪽 위로 날아가던 거는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X축은 X축대로, Y축은 Y축대로 따로따로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갖다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갖다 붙여 보니까, 자, X축으로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럼 X축 방향 가속도는 없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변했냐면 위로 가다가 아래로 갔으니까 아랫방향으로 가속 운동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구간에서 날아갈 때는 아랫방향으로만 가속 운동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물체들 이런 거 할 때 중력 가속도 개념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요거 다음에 설명한 다음에 뉴턴 운동 법칙 할 때도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만 맞아서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래요. 자, 0초부터 6초까지 물체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맨 먼저 봐야 될 거, 무슨 그래프인지, 위치 시간 그래프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어디에 몇 초일 때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기울기를 보면 속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동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속도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걸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기울기 보면 되죠. 0초부터 2초까지 이렇게 플러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가요, 2초부터 4초까지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4초부터 6초까지는 플러스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면 2번 바뀌었다, 맞겠죠?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3m/s이다. 자, 풀어볼게요.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틀렸으면 요걸 잘못했을 것 같아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물어본 거는 평균 속도죠. 그럼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식을 써야 되는데, 혹시 풀 때 위에 있는 식을 쓴 사람들은 틀렸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력 먼저 구해볼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면 0초부터 4초까지니까 4초.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4m 위치에 있다가 12m까지 갔다가 다시 8m 위치로 왔으니까 총 이동거리는 12m 되겠죠? 12m 이렇게 쓰면 3m/s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은 이제 답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선 속도 물어봤으니까. 자, 4세크분의 변이 얼만큼이냐? 변이는 뭐냐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랑 8 차이니까 4m. 그리고 양으로 바뀌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플러스 1m/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플러스를 굳이 쓴 이유는 방향이 있으니까 써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평균 속도의 크기라고 물어봤어요. 평균 속도는 물어봤으면 방향까지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다 표시를 해줬어야 될 거니까 여기선 크기만 물어봤습니다. 크기 3 아니고 1m/s.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4초부터 6초까지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가속도 방향하고 운동 방향하고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플러스야. 그러면 빨라지죠. 자, 근데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 방향 반대, 마이너스면 느려지죠. 그럼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진짜 4초에서부터 6초까지 빨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여기 좀 지워버리고 나서 자, 4초의 초반대의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6초 가까이 갔을 때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가 증가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빨라졌다는 얘기고 가속도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 이렇게 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의 위치와 물체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는 서로 다른 거예요. 가 그래프는 위치 시간 그래프, 나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둘 다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생각하거나 둘 다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아볼 게 달라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라 그랬죠? 예, 속도 혹은 속력.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예, 가속도, 그리고 면적은 이동거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0초부터 6초까지 A의 변위의 크기는 6m이다. 자, 0초부터 6초까지 변위. 그러면은 여기 0초일 때랑 6초일 때랑 여기 위치 차이가 요만큼이 되겠죠? 6m. 맞네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력은 A와 B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 속력 A부터 구해봅시다. 평균 속력 0초부터 4초까지. 0초일 때 10m 있었고 4초일 때 2m 있었으니까 이동거리 얼마예요? 8m. 그리고 선생님 여기 쓸게요. VA라고 써볼게요. 자, 시간은 4초 되니까 2m/s. 속력 물어봤으니까 방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VB는 얼마일까? 정석대로 구해볼게요. 정석대로. 시간 얼마 걸렸어요? 4초. 그리고 이동거리 얼마예요? 이동거리. 여기 면적 구해야 돼요. 여기 면적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 높이 2, 밑변 4 하니까 8m. 여기는 높이 4, 밑변 4 하니까 여기도 8m. 그러니까 16m 같네요. 그러니까 VB 평균 속도는 4m/s 이렇게 됩니다. 정석대로 구한 거예요. 정석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이유는 왜 그래프를 쓰냐면 여러분들 쉽게 하려고 그래프 하는 거거든요. 그래프 분석하는 걸 조금 알려줘 볼게요. 자, 먼저 질문. 1, 2, 3, 4, 5의 평균은 얼마예요? 네, 3이죠. 2, 4, 6, 8, 10의 평균은 얼마예요? 네, 6이죠.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가운데 값으로 찾았어요. 왜 가운데 값을 했냐면 얘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폭이 같기 때문에 가운데 값을 해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1, 4, 9, 16, 25의 평균은 얼마예요?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 다 더해서 5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래야지 평균 나오겠죠. 자, 일정하게 변하는 거는 그냥 가운데 값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죠.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거기에 가운데 값만 해주면 돼요. 여기 얼마?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선생님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계산할 때 뭐 했었냐면 시간분의 이동거리 했었죠. 그러면 시간으로 이동거리 하는데 이동거리 구할 때는 여기 면적 구했죠. 자, 우리 수학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걸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하고 넓이 똑같죠. 넓이 똑같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잘라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 사각형의 크기나 요 사다리꼴의 크기는 같은 거죠. 그럼 결국 이동거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몇일 때랑 4m/s로 움직인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보고서 풀 때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가운데 값을 찾아주면 편하게 풀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속력 구해보니까 달랐죠? 틀렸습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 구하면 되죠. 기울기 얼마예요? 4sec 분의 속도는 4m/s 만큼 변했으니까 1m/s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디귿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조금 잘 해줄 건데 얘는 조금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가 곡선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값들을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래프에서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동거리 구하려면 면적 구해야 되는데 곡선 아래의 것을 면적을 구한다. 여러분들 이제 언제 배우나요? 이거 그래프 아래 면적 구하는 거 적분 배우고 나서 하는데 적분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공식들이 있었죠. 뭐였어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있었고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있었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게 있었어요. 이 식은 B한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A한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 없어요. A는 직선이니까 그냥 우리가 기울기 구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기만 하면 돼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니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어서 이 공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이 공식으로 사실 세 번째 공식은 이 앞에 두 공식을 연립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식은 두 개라 그랬었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 변수가 5개인데 최소한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를 2개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 3개 값은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B에 주어진 값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구간들이 어디가 있냐면 요 구간이에요. 2초까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그때까지만 찾아보면 시간 알 수 있죠. 몇 초예요? 2초. 2초 동안 걸렸어요. 또 알 수 있는 거. 이동거리 알 수 있죠. 2m 위치에 있다가 0m 위치로 왔으니까 이동거리는 마이너스 2m. 여기서 이거 부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변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동거리라고 말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2m 이동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 B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2초인 순간의 기울기가 0이에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2초인 순간의 기울기를 보니까 0이어버려요. 0이에요. 그러면 나중 속도가 얼마다? 0이다. 그러면 V가 0m/s이다.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인데 그럼 이거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다양한 문제 풀어보시고 수능 특강도 풀어보시고 다른 문제집 사다 풀어보시고 별 희한한 문제 다 많이 풀어본 사람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대입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은 적합하지 않아요. 미지수가 2개나 나와버리니까 많이 나와버리니까요. 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만 해볼게요. 단위는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단위는 생략하고. 자, V는 V0 플러스 AT에다가 대입해볼게요. 자,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있는데 V는 0이었고 V0는 우리가 모르니까 구해야 되니까 더하기
A는 모르니까 A 쓰고 시간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여기 옆에다 쓸까요? 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공식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S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m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부호 틀리면 나중에 계산할 때 잘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V0 얼마였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었죠. T 2초. 그럼 2V0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T의 제곱이니까 4A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정리해보면 2A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식 연립해 볼게요. 여기 두식 어떻게 되면 되나요? 빼면 되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 헷갈리겠다. 이거 갖고 와서 아유. 자, 이렇게 해서 두식 빼볼게요. 가속도를 없애려고 그래요. 빼니까 2는 마이너스 V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V0가 얼마? 마이너스 2m/s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속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공식에다가 넣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거죠? 그래서 넘겨주니까 가속도는 1m/s 제곱.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부호 꼭 조심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의 조건들을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기억 1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A의 속력은 얼마냐면 5초 동안 10m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 구해보면 2m/s 됩니다. B의 속도는 얼마예요? B의 속도는 여기 1초인 순간이죠. 근데 이거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2였고 가속도가 1이래요. 그런 뒤로 1초가 지났으니까 마이너스 1m/s겠죠. 그래서 VA는 2m/s 될 거고요. VB는 마이너스 1m/s 될 거예요. 지금 물어본 거 속력이죠. 부호 떼고 했을 때 같냐라고 물어본 건데 다르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구했죠? B의 가속도의 크기 1m/s 제곱 맞네요. 자, 5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5.5m이다 라고 했어요. A는 어디가 있냐면 12m가 있어요. 그럼 B가 어디 있는지 가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데, 그거는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거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V0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m/s 곱하기 시간은 얼마 걸렸냐면요 5초까지니까 5s를 넣어줘야 돼요. 더하기 2분의 1에 가속도 1m/s 제곱 곱하기 시간은 얼마냐면 5초니까 제곱해서 25s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단위 한번 날려보면 단위 요거 날라가죠? 요거 날라갔죠? 자, 그래서 미터만 남게 됩니다. 마이너스 10m 더하기 여기 25 나누기 2 하니까 12.5m.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냐면 2.5m 위치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B는 여기에서 2.5m 위치에 가 있고 A는 12m가 있으니까 9.5m 거리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정답이 1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문제 풀어주는 시간 따로 갖고 여러분들이 풀어본 다음에 고민 많이 해보다가 선생님 설명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